다행히 올해 우수사원으로 뽑혀 보너스를 받았기 때문에. 잠깐만. 맥주 독서 빅웨이브. 맛있디. 잠깐만. 맥주 독서 소세지. 맛있디. 소세지 이름 우성마늘 비엔나. 맛있디. 맥주 이름 빅웨이브. 맛있디. 맥주 독서. 다행히 올해 우수사원으로 뽑혀 보너스를 받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급한 몇 푼 안 되는 보상비와 더불어 집 장만에 큰 힘이 되었다. 양상형은 틈만 나면 모델하우스를 찾아다녔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는 모델하우스에서 제공하는 분양 책자를 하나를 가슴에 안고 좋아했다. 그가 가져온 분양 책자를 폐휴지를 팔아서 수입을 짭짤하게 올렸다는 이야기가 들을 정도로 양상형은 집 장만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이틀 전에도 출근해서 분양 책자만 꼼꼼히 들어보고 있다가 옆 팀장에게 한바탕 싫은 소리를 들었다. 늑대랑 사장도 최근 집에 관한 일로 공리 중이었다. 양상형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는 집을 파는 문제를 고려하고 있었다. 친구 몇 명이 부동산에 함께 투자하자고 옆에서 득사장을 부추겼다. 최근 W 세계 개발 붐이 일어났다. 정부는 도시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건설 사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었다. 경제 초고속 성장에 따라 여유가 생긴 도시민들이 양질의 삶을 추구하면서부터 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주거 환경이 안락해야 일도 즐겁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수요가 있는 곳에 시장이 형성되기 마련이다. 부동산 시장은 확실히 높은 이윤이 보장되어 있는 틈새 시장이 있다. 지난 1년 동안 피땀 흘린 덕분에 회사는 이미 1억 위안이 넘는 유동자산을 확보하고 있었다. 하지만 늑대랑 사장은 완전히 새로운 시장 개척에 따라서 짊어져야 할 위험도가 무지막지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기업은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면서 종종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을 만난다. 위험은 세찬 바람도 참을 수 없는 어린아이에서 폭풍우도 피할 수 있는 거인으로 기업을 성장시키기도 한다. 거인이든 기업은 벌써 항목이 다르다. 세상에 널려있는 형형색색의 유혹에 대해 평상심을 유지하며 유혹을 견뎌내는 것도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 창업 초기에 굳건히 버티던 수많은 기업이 어느 정도 사세가 확장되어 발전을 이룬 다음에는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에 쉽게 흔들린다. 예를 들어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대한 유혹,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따른 발전의 질과 효율 문제, 기업 시스템의 평형을 유지하는 문제 등 유혹과 문제가 뒤엉켜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협한다.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루아침에 동벼락을 맞는 기업가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창업 초기에 돈이 없어서 근심하는 경우는 그래도 괜찮다. 늑대랑은 막상 동벼락을 맞은 후에는 돈을 어떻게 쓸 줄 몰라 근심과 유혹에 쉽게 휘말리는 사람을 수없이 보았다. 1년 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한 늑대랑 사장은 돈에 있어서 남다른 원칙을 갖고 있다. 그리고 나는 얼굴이 빨개졌다.
왜 빨개졌는지는 모르지만 대충 느낌은 알고 있다. 아마도 알코올이 내 피를 끓게 하는 거겠지.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언젠간 이 알코올을 이길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나는 덥기 때문에 지금 옷을 벗는다. 책 읽는 데에는 옷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덥기 때문이다. 기모디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맥주를 한 잔 드링킨다. 그리고 기모디를 외친다. 그리고 소시지를 한 입 먹고 오이시를 외쳐준다. 그럼 진짜 오이시 아야. 맛있구만. 남다른 원칙을 가지고 있다. 돈을 어떻게 소비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가치 있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돈은 숫자상의 개념이며 이 숫자는 회사의 성장을 대표하는 것이지 개인이 마음대로 유용할 수 있는 실물 가치를 가진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았다. 사장실을 나온 늑대랑 사장이 뒷짐을 지고 복도를 천천히 거느렸다. 모두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늑대랑 사장은 자신의 이상을 공상이 아닌 현실로 만들어준 여우나 양상형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고마웠다. 샘플을 진열해놓은 진열장에 늑대랑 사장이 시선을 붙잡았다. 진열장 안에는 최소의 소화전에서부터 현재까지 발전을 거쳐온 소화제까지 차민호 회사의 성장 과정을 고스란히 전시하고 있었다. 늑대랑 사장은 미소를 머금고 자식을 바라보는 따뜻한 아버지의 애틋한 시선으로 제품 하나하나 둘러보고 있었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양상형이 까뜩하게 인사를 했다. 양상형씨, 듣자하니 요즘 집을 사려고 한다면서?
사장님, 소식이 빠르시군요. 그런데 자금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전에 살던 집이 개발구역으로 묶이는 바람에 지금은 세를 사는 형편인데 여유가 없다 보니 세를 사는 것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어서 말입니다. 그도 걸릴 것이세. 부디 좋은 집 사기를 빌겠네. 그런데 사장님, 저희 제품 판매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매출이나 이윤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전에 한 상자를 판 이윤과 지금 10상자를 판 이윤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전에는 하루에 10상자를 팔았다면 지금은 한 상자 정도밖에 매출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양상형은 울상을 지었다. 딱딱하게 굳어진 얼굴로 늑사장은 양상형과 한두 마디를 더 나누고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저 팀장 늑대랑입니다. 최근 1개월간 매출 통계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분석 보고서도 함께 봤으면 합니다. 늑대랑은 여우가 분명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는 여우를 찾아 의논을 하면 안심이 되었다. 묵개라는 물건이 있다. 묵개는 많은 해석을 가할 필요가 없다. 눈짓 하나로 암시 하나로 마음과 영혼이 통하는 것이다. 늑대랑 사장과 여우 사이에 이미 이런 묵개가 존재한다. 묵개는 시간을 지불해야만 얻을 수 있다. 사장님께서 말하신 자료입니다. 우리 제품의 성장 속도가 점점 둔화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윤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겠군요. 문제 해결에 앞서 우리 자신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지나치게 속도에만 치중하지 않았나 합니다. 자전거 바퀴는 두 개인데 하나가 부족하다면 자전거라고 할 수 없죠. 여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발전과 균형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속도 조절과 아울러 제품의 질과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업은 성장 단계에 따라 적용하는 방식도 달라야 합니다. 봄에 여름 옷을 입고 있으면 감기에 걸리겠죠. 언제부터인지 수동적으로 되어버린 우리의 삶이 이제는 무의식의 행위로 변질되었다. 소의 콧뚜레를 잡아 끄는 듯한 수동적인 삶은 물론 때로는 편했다. 매일 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TV로 시청하면서 보낼 것이다. 그것도 리모컨으로 채널을 쉴 새 없이 바꿔가면서 말이다. 그리고 아주 가끔 내가 진정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것이다. TV 시청을 통해 얻어지는 것은 없다 할지라도 더 이상 TV 없이 살아갈 수 없다. 정전이 되거나 TV가 고장나면 저녁 내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거나 잠을 자도 개운치 않은 느낌을 가질 수 있다. 긴장감이 없거나 목표가 없는 사람은 수동적이다. 방향이 없는 사람은 중심을 잃고 흔들리거나 자질구레한 유혹에도 쉽게 넘어간다. 수동적인 사람은 능동적일 수 없는 이유를 100가지쯤 열거할 수 있다. 규모가 크지 않는 회사에 다니던 친구가 있다. 하루는 바빠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친구를 곁에서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 친구의 주관이나 생각 없이 그저 일만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친구는 능동적인 일 처리를 계속 유지해줄 만한 목표 없이 수동의 함정에 빠져 있었다. 그리고 잡무에 질질 끌려다니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그는 정작 자신이 수동적으로 일 처리하고 있다는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수동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경우 일을 훌륭하게 해낼 것이라는 기대는 불가능하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생각과 태도를 가져야만 삶을 개선하고 성공할 수 있다. 수동적인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없다. 수동의 함정에 빠졌다면 먼저 용기를 내어 함정을 빠져나오자. 능동적인 삶을 원한다면 기득권과 습관을 포기해야 한다.
한번 손에 쥐면 놓지 않으려고 기를 쓰는 나쁜 습관을 버리자. 작은 것을 버리면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 기쁘고 즐거운 삶과 절망스럽고 우울한 삶은 인생을 능동적으로 끌어가는 사람과 수동적으로 운명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삶의 태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누구나 꿈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꿈은 날개짓하기가 너무 무겁거나 꿈을 쫓을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수주대토라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고사성어가 있다. 토끼를 귀에로 본다면 나무에 부딪혀서 기절하는 토끼가 건강하고 제정신인 토끼겠는가? 토실토실하고 건강한 토끼를 잡으려면 사냥총을 메고 산에 올라야 하지 않겠는가? 늑대처럼 사고하라. 떡은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적극적으로 기회를 잡자. 나의 능동지수는 Last Christmas I gave you my heart, but the very next day you gave it away. This year, to save it from tears, I gave it to someone special. Last Christmas I gave you my heart, but the very next day you gave it away. This year, to save it from tears, I gave it to someone special. 나의 능동지수는 아침마다 잠명종 소리에 잠을 깬다. 현재 삶이 만족스럽다. 현재의 삶을 바꾸려는 생각은 해본 적 있으며 실제로 노력해봤다. 업무 내용이 항상 똑같다. 만약 낯선 사람과 전화로 이야기를 나누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하겠다. 만약 신문에 조건이 좋은 구인 광고가 나오면 그 회사에 지원할 용의가 있다. 떡이 하늘에서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가? 기회를 오랫동안 갈망했다면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 생활에 변화가 많은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자. 현재의 모든 상황은 마음가짐과 태도에 의해 결정된다. 마치 해와 달과 내기라도 하는 사람처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부지런히 일하는 당신, 건강에 유의한다.
Last Christmas I gave you my heart, but the very next day you gave it away. This year, to everyone years. 하기 시습지 불력열호 부처는 간인함도 유익함도 모두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했다. 배움을 열망하고 유지하는 태도를 갖추자는 뜻이다. 그러면 단기간에 성공할 수는 없어도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다. 모두 입실은 그만하시고 조용히 좀 하세요.
학위 시습지 불력 열호. 모두 이 씨름 그만하시고 좀 조용히 하세요. 공부하는 것이 왜 쓸모가 없어요? 저와 우리 회사 여팀장의 연봉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 줄 알아요? MBA 출신 여팀장하고 고졸 졸업장인 저는 급여에서부터 차이가 난다고요. 그러니 나중에라도 후회하지 않으려면 적은 돈에 목숨을 걸지 말고 공부할 수 있을 때 해야 해요. 양상현 가족이 모두 식탁에 둘러앉아 조카의 학업과 취업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양상현은 자신의 학력이 고졸인 것에 대한 후회를 조카에게 재현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밀어붙이고 있었다. 양상현 가족이 원탁회의에서 자신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는 동안 정작 당사자인 여우는 최고 경영인 연구 토론회에 참석 중이었다. 양상현에게 회사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을 꼽으라면 주저없이 여우를 지명할 것이다. 물론 양상현뿐만 아니라 동일한 질문을 받는 사원들 대부분이 양상현과 똑같은 대답을 할 것이다. 존중과 두려움은 보통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인물에게서 느끼는 감정이다. MBA 학위를 가진 여우는 관리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회계가 위기에 처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나타나면 그때마다 최일선에서 회사를 구해냈다. 게다가 여우는 자신을 다스리는 데 엄격하다. 무슨 일이든 가장 높은 기준을 자신에게 요구하고 있다. 부하 직원들에게 첫째는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둘째는 조리 있고 분명한 원칙을 적용했다. 똑똑하고 재능이 많은 여우는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부지런히 노력했기 때문에 늑대랑 사장과 부하 직원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었다. 찬미론 제약회사라는 거대한 전함은 여우와 같은 우수한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험난한 파도를 헤치고 돛을 휘날리며 먼 바다까지 항해할 수 있었다. 늑대랑 사장은 언제 어디서나 여우의 칭찬을 마르고 닳도록 했다. 그는 말끝마다 여우가 없었다면 지금의 참미롱 회사의 존립 여부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여우는 참미롱 제약회사를 통하여 전문 경영인의 가치를 실현하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여우 스스로도 성공이 어떤 것인지 본 듯한 느낌이었다. 부족한 것이 있다면 성공을 향해 매진하는 시간뿐이다. 이런 경우를 두고 모든 준비는 끝났다. 동품이 불어오기를 기다린다 라고 하는 모양이다. 깊은 밤 사이가 부족해지면 여우는 언제나 젊음과 열정이 묻어났던 학창시절로 돌아간다. 이때만큼은 여우도 세월의 무게를 실감한다. 학문을 하는 것과 장사를 하는 것은 일맥상통한 면이 있는데 그것은 집중도와 수학이 비례한다는 점이다. 24시간을 48시간으로 늘릴 수 없다는 점과 집중해서 독서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 여우가 최근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점이다. 마땅히 독서할 시간이 없는 생활은 양념이 제대로 가미되지 않은 나물무침과 먹는 것처럼 뭔가 밋밋한 느낌이었다. 그래도 짬이 나면 서점을 둘러보고 마음에 드는 책을 고르는 유일한 낙으로 삼았다. 오늘도 퇴근길에 서점에 들러 신강서적 코너를 여러 번 기웃거렸지만 마음에 드는 책은 없었다. 서점이 안내해준 베스트셀러 목록을 훑어보았지만 읽을 만한 책이 없다는 느낌이 들어 씁쓸했다. 실례합니다. 최근에 출간된 슈퍼 매니지먼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이 있습니까? 막 서점에 나서는데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돌린 여우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다. 사장님, 책 사러 나오셨나요? 여우가 쟁걸음으로 늑대랑 사장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세상 참 좁아요. 이런 곳에서 만나다니. 낮에 회사에서 보는 것도 모자라 이런 곳에서 만나다니. 우리 두 사람 정말 질긴 인연인가 봅니다. 하하, 여 팀장도 책 사러 왔어요. 무슨 책 샀어요? 좋은 책 있으면 얘기 좀 해줘요. 여우는 어깨를 가볍게 으쓱하고 웃었다. 몇 권 사고 싶었는데